엄마 나 회사를 좀 그만두려고 해요. 야, 네가 그건 내성적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특히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명절에는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일단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운이 좋으면 좀 잘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요즘 주변에서 나는 이번 설에는 집에 안 내려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가족들 만나는 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족의 대화가 서로 위로가 돼야 되는데 상처가 된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 우리는 가족끼리 위로의 대화를 잘 하지 못할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집안마다 사정들이 다 다를 테니까요. 오늘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자주 일어나는 오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뱃속에서 널 키우고 널 낳았는데 널 모르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정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명절에 자녀가 밥을 먹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회사를 좀 그만두려고 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아주 바람직한 위로에 대한 어떤 걸까요? 어떤 점이 힘드니? 그럴 때 네 마음은 좀 어떠니? 엄마한테 좀 자세하게 얘기해봐. 그래, 좀 쉬면서 어떤 계획이 있니? 이런 질문을 차근차근 나누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어떤가요? 그냥 부모는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덜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번에 야, 네가 그건 내성적이어서 그래. 내가 네 성격을 모르냐?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좀 싹싹하게 하고 네가 좀 적극적으로 해봐. 그럼 딱 예쁨 받는 거야. 이제 이러면서 엄청 말이 길어지고 내가 아는 너의 내성적인 면에 대해서 막 잔소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럼 자녀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부모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제 레파토리가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은 어머니가 부모님이 알고 있는 자녀의 내성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길러진 면,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공식의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들만이 알고 있는 세계가 또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 안다고 착각하게 일어나는 대화 사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도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오해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막 자녀를 막 비난을 하시는 거죠. 살이 왜 이렇게 쪘냐, 너를 왜 이렇게 안 가꾸냐,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막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해놓고서 와서 밥 먹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비유하는 게 조금 적절할까 싶기도 하지만 요새 우리 괴롭힘의 문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괴롭힘의 정의, 의미에 보면 내가 나는 친해지려고 한 거예요, 나는 같이 놀고 싶어서 한 거예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상대가 지속적으로 나는 싫어, NO 라고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면 그건 괴롭힘이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비유해보면 나는 아무리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도 상대가 난 그런 방식은 원치 않아요, 그건 나를 힘들게 해요 라고 say no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여도 이것이 사랑이야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 그리고 너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대화로 잘 이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그래도 가족인데 라고 하는 어떤 환상?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생각하는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또 안아주고 위로하고 기대고 이런 것들을 마음상으로 원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개개인이 굉장히 부족한 허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족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집단이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기대가 충족이 안 돼서 내가 원하는 기대는 큰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갭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될 말들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에이 가족끼리 뭘 이런 이유 때문에 정작 주고받고 계산해야 될 것들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과의 대화를 회복해야 할까요? 저도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당장 가족들과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고역이에요. 연락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도 주고받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분들께는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의 제1법칙은 자기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냥 아직 서로 미숙한데 서로 막 맞붙어서 비난하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서 각자의 라운드를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과 좀 거리를 두세요. 우선은 자기를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불효 아니에요? 자식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원히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건강이 회복돼야 내가 복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족하면 떠올릴 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하고, 근데 동시에 밉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다 어떤 감정을 느끼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런 건 없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거 이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대화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 복잡한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해집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질문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족끼리는 오히려 막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런 거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서로에 대해서 좀 모르는 것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친정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엄마는 몇 살까지 살고 싶어? 그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건 뭐야? 엄마 젊을 때 꿈이 뭐였어? 엄마 젊을 때 내가 요거 한번 해볼걸 했었던 거 아쉬운 거 있어? 그건 뭐야?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이 많은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처음 알게 됐고요. 그때 또 느낀 건 내가 정말 가족들한테는 잘 질문하지 않구나.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 새롭게 궁금해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서 질문을 먼저 회복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위로의 대화를 하기가 더 어려울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가족과의 대화가 분명히 어렵죠. 저한테도 그렇고요. 하지만 변화가 생긴다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는 것도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천천히 또 방법을 같이 찾아가 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할게요. 기다려주세요.